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인의 소통상담소 이제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사연은 괜찮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괜찮아님께서 어떤 안 괜찮은 사연이 있으셔서 보내주셨는지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소통 방식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 지냈어요. 관계가 줄어들 때도 오히려 내가 맞는 관계만 남아서 그것이 더 고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답이 없어져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하려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지금처럼 명절에만 서로 얼굴을 보는 이 적당한 거리가 너무 좋은데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을 해야 할까요? 애초에 관계를 회복할 의지나 마음은 없는데 다른 화목한 집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기본 구성이 행복하지 않으니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아가도 될까요? 소통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제 성격과 대비되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노력으로 개선이 과연 될까요? 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괜찮아님, 우선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맺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괜찮아님의 질문에서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일단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틀어진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관계만 생각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끝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도전조차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을 하다가 금방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회복이라는 조금 무게감 있는 단어보다는요,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도에 있어서 중요한 말은요, 괜찮아님이 미련이 없을 때까지, 혹은 괜찮아님이 미련이 없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혹은 일에 있어서든 미련 없이 해본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미련 없이 해봤다면 사실은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여나 원치 않는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 경험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련 없이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면 그 끝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지금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괜찮아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의 적정한 거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또 한 가지의 주안점은 이거였습니다. 이 괜찮아님께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보면 부러움의 마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내가 믿음을 좀 보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 괜찮아님의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욕구에는 아마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결의 욕구가 됐든 아니면 소속감의 욕구가 됐든 아니면 인정의 욕구가 됐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내가 경험해 오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때론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게 됐고 그게 지금 조금 편안하고 어쩌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요, 우리 괜찮아님이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본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니구나,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내가 이것을 시도해보는 것에는 참 큰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시도는 나를 위해서 이런 내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괜찮아님처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잖아. 내가 연기하는 거잖아. 내 성격이랑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괜찮아님의 말을 좀 저의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연기처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너무 좋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다시 만들려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행동을 못하게 될 이유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마음이 생겨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제가 좀 극적으로요, 죽을 때까지 봉사활동을 한 번도 못 해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봉사활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서요,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해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봉사활동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Being good by doing good입니다. 네,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좋은 행동을 하는 이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때로는 연기처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너답게 너의 성격과 대비되잖아 라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는 수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과 같은 것을 형성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애초에 이런 모습이 네 모습이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설적으로요, 또 다른 반복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다시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의지가 또 약한 상태에서 그런 도전을 할 때는 항상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답게 이건 네가 아니잖아. 왜 연기하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다운 게 뭔데? 이것도 나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괜찮아님이 처음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모습에 있어서 약간은 저항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조금 이해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처음에 제가 괜찮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해드릴 때요, 가장 나중에 적용하십시오 하는 그 대상도 어쩌면 가족입니다. 그럴 만큼요,
우리 괜찮아님께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 세상이 부모님이고 가족이라는 것부터도 사실은 괜찮아님께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연을 보내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괜찮아님께는 굉장히 좋은 씨앗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씨앗에다가 따뜻한 햇살을 좀 더 이렇게 비춰줘서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괜찮아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실 소통이라는 거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소통 수업을 내고 영상을 찍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나 피드백들 좀 받았어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도 중요하고 어려운 이 소통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사회에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 맺기인데 왜 우리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댓글과 피드백이었었어요. 제가 책을 낼 때도 좀 그랬지만은요, 이 유튜브라는 것을 할 때도요, 나는 아직까지 나도 과정에 있는데, 내가 완성형이 아닌데, 내가 과연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과 피드백을 들으면서 저도 또한 용기가 좀 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조금이라도, 다만 몇 분에게라도 도움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작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서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편집하는 것도 전혀 몰라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네, 어색한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저와 함께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연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좋은 기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